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감동 깊은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작 대상작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제목인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자, 이 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식들 세대는 누가 그들을 봉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하고 복이 있어야 합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지어야 한다. 잠을 잘 잔다. 소화가 잘 된다. 허리 통증이 나았다. 너무 좋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제가 매일매일 12년 동안 전달하고 있는 부처님 설법을 접하고 선글을 내어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 공덕은 무량한 공덕입니다. 우선에 제가 복을 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목침입니다. 또 이 원조는 이 막대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2002년도 6월 5일 날 기도 시작을 해서 그 기도의 핵심적인 수행 방법은 절이었습니다. 절을 통해서 제가 아픈 것을 고치고 거듭 태어났고 손자를 얻고 주저앉아가지고 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막대가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삶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또 진화한 것이 바로 이 목침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이걸 제가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또 가까운 분들께는 제가 찾아가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스승님, 잠을 편히 잔다는 거하고 머리가 시원하다. 목침. 또 이거를 또 드린 분 한 분은 막대도 드렸고 목침도 드렸는데 막대보다 밟기가 편하다. 이 막대 사이즈는 6cm 정사각형이라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이것을 구해서 이걸 밑에다가 깝니다. 밑에다가 깔고 하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걸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목침은 제가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6cm에다가 이게 한 8cm, 9cm 나오다 보니까 그냥 놔도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적은데 효과는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는 지인분께서 발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시고 지압 도구,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런 신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발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온열 조격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단연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 목침 하나가 더 큰 위실력을 발휘한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이 목침 하나는 되고 자기도 하지만
이 각이 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효과가 탁월하나?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제 지로는 체온이 0.3도, 0.5도만 올라가도 변화를 본인이 체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1도까지는 그거는 제가 1도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체온이 한 0.5도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데보다도 0.3도, 5도 올라갔는데 다른 데보다 뭐가 변화했느냐면 발에 지금도 버선을 신고 방송을 하는데 이 버선을 신지 않아도 맨발로 있어도 발이 시리지 않습니다. 맨발로 자도 됩니다. 변화죠. 엄청난 변화인데 이런 신발을 신다거나 족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 발이 평소에 더워지지 않습니다. 발을 데우는 방법을 제가 이것만이 가지는, 목침만이 가지는, 이 막대만이 가지는 아주 숨겨진 비결이 있다. 이건 뭐냐면 비벼주는 괄사 역할입니다. 발을 비벼주는 거예요. 발을 비벼서 이렇게 낙하운데 비벼주니까 열이 발생되죠. 이게 핵입니다. 거기다가 대고 어떤 운동기구보다 어떤 기구보다 탁월한 게 뭐냐면 이런 각을 이용해서 뾰족한 걸 이용해서 침을 놓습니다. 경혈 자극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경혈도를 보고 바로 이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경혈을 이것으로 자극을 강하게 해서 정말로 전립선 비대증을 완치했습니다. 목침 하나가 어마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 포인트 비빈다고 했죠. 괄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에 자극을 한다. 경혈 자극을 한다. 온 발에. 처음에 제가 이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이 경혈을 이걸로 눌렀을 때 엄청나게 아팠어요, 진짜. 아파야 낫습니다. 아파도 지그시 누르면 아픈 가운데 시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고 나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안 아픕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고쳤다는 것. 비뇨기과에서는 약을 평생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약 소베토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약 3가지를 먹으면서 정액의 양이 적어져 가지고 제가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방의학에서는 남성은 정액이 풍부해야 되고 여성은 자궁 음수가 풍부해야 한다. 노화의 비밀은 뭐냐? 수분입니다. 얼굴이 촉촉하게 되면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보습크림 바르고 바세린을 바르고 또 바세린을 제가 매번 바르면서 이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바세린에다가 사과 식초를 담아서 제가 여기 코에 있는 거하고 여기 몸에 있는 쥐젖을 다 없앴습니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발라서 진짜로 없어졌어요. 이 막대 자극해서 허리 통증 고친 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통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허리가 전혀 안 아픕니다. 2002년도에 허리 아프지요. 소화는 안 되지요. 이 왼쪽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요. 걷지도 못했지요. 지금은 주로 뛰어다닙니다. 어제도 비가 약간 오는데 뛰고 걷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시간이 13시를 지나고 있는데 오전에 줄넘기 333개를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록을 합니다. 총 토탈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줄넘기 보통 400-500개 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 심폐기능, 폐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방광 기능이 따라서 좋아져요. 야간뇨가 없어졌습니다. 잠을 편히 잡니다. 수면과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성인병의 모든 핵심 포인트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햇볕, 제가 강조하죠. 바람과 햇볕, 바람을 무시하는데요. 모든 식물들, 야채고 채소고 이런 그 과수원 열매들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쏘이면서 라이딩하는 그 재미, 제가 라이딩도 한 단계 업을 했습니다. 안장에서 전립선을 압박을 계속 해주면, 부딪혀주면 붙게 돼 있어요. 제가 수시로 엉덩이를 들어버립니다. 대인식이라고, 대인식. 대인식을 터득하고 나서는 기아 변속 없이 그냥 웬만한데 다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기아, 빠른 기아에 놓고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리 하체 근육이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저는 바람이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동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넘어져 버리죠. 동전을 힘을 가해서 굴려주면 그 구르는 힘에 의해서 이게 넘어지지 않고 꾹 달려갑니다. 이 원리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목침 자극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겠습니다. 줄넘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의 약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앤드류 카네기가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알았으면 실천하라. 자, 목침의 효과는 100%, 1000%입니다. 베고 잤을 때 처음에 아프면은 수건을 싸가지고 자극을 해주고 낮게 베십시오. 6cm 크기인데 조금 더 낮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통풍이 잘 됩니다. 보시는 바가 딱딱하니까. 푹신푹신해서 푹 들어가는 베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경추에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편하면. 그래서 이 침대도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푹신하면 요통이 옵니다. 요통 환자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대를 가지고 발가락 끝에 걸어서 균형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발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발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자,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굳은 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은 살이 한쪽 발에만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척추 측만증이 의심됩니다. 척추가 휘었다. 많은 분들이 골반과 척추가 휘게 되면 요통 반드시 발생합니다. 못 고칩니다. 척추를 바로 하지 않고 척추 신경만 잡아갖고 병원에 가갖고는 못 고쳐요.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자세 교정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척추 전만으로 걷는 것. 당당하게. 잠깐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아주 건방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배를 딱 내밀고,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눈은 15도 각도를 앞을 보고 걸어주고, 걸으면서 상대방이 있으면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십시오. 신발이 뒷굽이 똑같이 달아져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굽이 한쪽이 많이 달아지고 한쪽이 적게 달아진다고 하면 골반이 휘었거나 척추가 휘었거나, 그 다음에 확실하게 쉰 것은 굳은 살이 한쪽에 몰려있다, 한쪽만 있다. 측만증입니다. 거의 측만증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검지발가락, 이 가운데 발가락의 앞부분에 굳은 살이 있다. 이것은 무지외반증을 전조하는 것이거나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에 걸리거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저는 지금 예전에 이 끝에도 굳은 살, 여기도 굳은 살이 많았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맞으면 따뜻해요. 엄청난, 이 목침이나 이 막대가 아니면 발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양발을 벗고 있어도 따뜻하고, 이불 속에 양발 벗고 들어가도 발에서 열이 후끈후끈 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발이 찹다, 손이 찹다, 귀끝이 찹다, 말초혈관, 발이 찹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요, 굽이 높은, 그러니까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게 좋지 않습니다. 발의 건강을 살피셔야 돼요. 좋은 크림이 생기면 발에다가 발라줍니다. 영양 크림도 발에 발라줍니다. 발이 더워져야 되고 발이 부드러워야 되고 적어야 되고 이것이 할 수 있습니다. 효과로 본다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의료기구보다 약보다 더 좋습니다. 두한족열 발을 덮게 한다. 어떻게? 비벼서. 또 이게 통증이 있는 부분은 막힌 부분입니다. 눌러서 자극을 줘서 이걸로 자극을 주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발끝으로 이걸 놔서 발끝을 들었다 놨다 해서 발가락 끝에 힘을 길러 보십시오. 새끼발가락 주변에 굳은 살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새끼발가락 주변에 굳은 살이 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고관절 이상이 생겼다. 고관절에 이상이 온다. 이 새끼발가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발을 봐도 발에 있는 굳은 살만 봐도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발만 잘 살펴도 발이 더워지기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건강해지면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면 아픈 사람이 발자국을 통해서 발이 더워진다고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사실 확신합니다. 저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 여러분